여러분, 한 나라의 중요한 장관을 뽑는 자리, 그러니까 일종의 대국민 공개 면접이라고 할 수 있는 인사청문회가요, 시작도 못하고 그냥 멈춰버리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정말 이례적인 일이죠. 이게 사실은 한국 정치의 현재를 보여주는 굉장히 흥미로운 장면인데요. 아니, 도대체 왜,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던 걸까요? 오늘 그 속사정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이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아주 중요한 회사 대표를 뽑는 최종 면접이에요. 후보자는 딱 자리에 앉아 있는데 정작 면접관들이 이력서가 이게 뭡니까? 하면서 서로 싸우느라 면접을 시작조차 못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이 모든 상황이 TV로 전국에 생중계되고 있다면요? 네, 바로 그런 일이 실제로 벌어진 겁니다. 아주경제사설은 이 상황을 딱 한 문장으로 정리합니다. 청문회는 시작조차 하지 못한 채 멈춰섰다. 바로 이거죠. 문제의 핵심은 후보자에 대한 검증이 아니라 검증 절차 자체가 그냥 올스톱됐다는 겁니다. 기차가 레일 위에서 아예 써버린 거죠. 이 멈춰버린 기차의 주인공, 바로 이해운 기획계산처 장관 후보자였습니다. 원래대로라면 이 자리에서 후보자의 정책 비전이라 자질을 따져 물어야 하는데 엉뚱하게도 서류를 냈냐 안 냈냐 하는 문제로 싸우다가 시작부터 그냥 판이 깨져버린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런 소모적인 논쟁을 보고 있으면 좀 근본적인 질문이 들지 않으세요? 애초에 인사청문회라는 제도, 이거 도대체 왜 있는 걸까요? 우리가 이걸 통해서 진짜로 얻고 싶은 게 뭐였을까요? 원칙적으로 인사청문회는요, 국민을 위한 대리검증 시스템입니다. 우리 국민이 한 명 한 명 다 나서서 후보자를 검증할 순 없으니까 우리 대표인 국회의원들이 대신해서 이 사람이 과연 그 자리에 어울리는지, 능력은 있는지, 도덕적인 함결은 없는지 이걸 샅샅이 살펴보는 거죠. 누구를 떨어뜨리려고 작정하는 자리가 아니라 철저하게 국민의 눈높이에서 이루어지는 투명한 검증 절차. 이게 바로 인사청문회라는 제도의 본질인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중요한 원칙이요, 현실에서는 너무나 간단하게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 시작은 정말 어이없게도 바로 서류였어요. 후보자가 낸 자료가 부실하다. 이걸 놓고 여당과 야당이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고 팽팽하게 맞서면서 검증이라는 진짜 목적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절차 전체가 그냥 멈춰버린 거죠. 양쪽 입장은 보시는 것처럼 완전히 평행선을 달렸습니다. 야당의 논리는 아주 간단해요. 아니, 검증할 재료가 없는데 어떻게 요리를 합니까? 즉, 자료가 이렇게 부실해서는 청문회를 열어봤자 의미가 없다는 거죠. 반면에 여당은 재료가 부족하다고 주방문을 닫은 적은 없다. 즉, 자료가 부족하면 청문회를 열어서 왜 부족한지 따져야지 청문회 자체를 안 하는 건 말이 안 된다고 맞선 겁니다. 야당이 검증할 재료가 없다고 주장한 핵심 근거, 바로 이 숫자 15%입니다. 우리가 이만큼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고작 15%만 제출했다. 그러니까 85%가 안 왔다는 거잖아요. 이 정도면 사실상 깜깜이 청문회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게 야당의 입장이었던 거죠. 자, 이렇게 양쪽이 팽팽하게 맞서는 상황에서 아주경제 사설이 굉장히 흥미로운 관점을 하나 던집니다. 누가 옳고 그르냐, 이 문제를 넘어서서 이럴 때 이 제도라는 건 과연 어떻게 작동해야 하는가라는 본질적인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는데요. 그 핵심 논리가 정말 곱씹어 볼만 합니다. 물론 이런 생각 드실 수 있어요. 아니, 서류가 15%밖에 없다면서요. 그럼 청문회 열어봤자 뭐합니까? 시간 낭비 아닌가요? 네, 실제로 야당의 주장이기도 하고요. 누구라도 가질 수 있는 아주 합리적인 의문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사설의 주장은 바로 그 지점에서 우리의 생각을 180도 뒤집어 버립니다. 자료가 부족한 것이 청문회를 안 할 이유가 아니라 오히려 청문회를 반드시 해야만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라는 거예요. 왜 자료를 제대로 안 냈는지 그 책임을 바로 국민이 전부 지켜보는 그 청문회장에서 따져 묻는 것. 그것이야말로 이 제도가 존재하는 진짜 이유라는, 정말 무릎을 탁 치게 하는 통찰입니다. 자, 사설의 논리를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첫째, 청문회는 서류만 보고 점수 매기는 시험이 아니라 사람을 검증하는 자리라는 겁니다. 둘째, 후보자는 국민 앞에서 자기 자신에 대해 설명하고 증명할 의무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청문회를 아예 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후보자는 그냥 아무 해명도 할 필요 없이 쏙 숨어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결국 우리 국민의 알 권리와 검증할 기회 자체가 송두리째 날아가 버린다는 아주 날카로운 지적이죠. 좋아요. 그럼 이 꽉 막힌 상황,
대체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사설은 멈춰서서 서로 손가락질만 할 게 아니라 앞으로 나아갈 길을 명확하게 제시합니다. 이 제도의 원칙을 바로 세우기 위한 구체적인 해법은 과연 뭘까요? 사설이 제시하는 해법은 아주 명쾌합니다. 첫째, 일단 멈춰있는 청문회, 다시 열어라. 둘째, 바로 그 자리에서 자료 미제출 문제를 가장 중요한 안건으로 다루라는 겁니다. 후보자에게 직접 묻고 왜 안 냈는지 책임을 따지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의혹이 풀리면 좋은 거고 아니면 의혹이 사실이라는 걸 확인하면 되는 겁니다. 어쨌든 결론은 그 절차 안에서 내라는 거예요. 핵심은 간단합니다. 정치적인 유불리 계산하지 말고 검증이라는 제도 본연의 원칙으로 돌아가자는 거죠. 결국 이 사건은 우리 모두에게 하나의 아주 묵직한 질문을 던집니다. 바로 이 질문인데요. 민주주의 사회에서 결함이 좀 있더라도 어떻게든 굴러가는 과정과 완벽하지 않다고 해서 아예 멈춰버린 과정 중에 과연 무엇이 더 위험할까요? 불완전하더라도 계속 움직이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완벽을 추구하다가 멈춰버리는 게 나을까요? 정답은 없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질문에 대해 여러분 각자가 어떤 답을 내리는지가 바로 우리가 앞으로 만들어갈 민주주의의 모습을 결정하게 될 겁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눌러주세요.